지금부터는 아까 2D를 설명을 했고 제가 일부러 좀 그걸 성분별로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성분별로 그래도 한번 풀어서 봐야 왜 평행축 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 성분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부러 풀어서 쓸 거고. 이게 4예요, 너무 5예요. 3인가? 그러니까 2를 못 써서 그렇겠지. 자, 그걸 설명을 했고 지금 시간부터는 3차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수식으로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그림 그려주세요. 혹시 그림 그려주세요. 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원래 자, 우리가 G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고 싶은데 G를 바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B로 갔다가 B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이거 보면 이제 좀 이게 눈에 좀 들어온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여기서 미분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이게 뭐가 나온다고 그랬었냐면 오메가 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거 표현하려는 B에 관련된 변수가 뭐냐면 요거랑 요거예요. 요거를 내가 묻고 싶어. 근데 아까 2D 때는 여기 세타 도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칼라 곱하기니까 앞뒤로 옮기는 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자 곱하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크로스 프로덕트는 앞뒤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랑 이너 프로덕트가 있죠. 벡터 연산에서. 자, 이너 프로덕트는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만약에 A, B를 곱한다. A 벡터랑 B 벡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그냥 A1, A2, A3 1/3행렬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B1, B2, B3 해서 3/1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A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맞니? 이거 먼저 넘어가. 2, 3, 3, 2. 네, 2, 3부터. 그 다음에 불러보고 3, 1, 3, 1, 3, 1,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게. A에 대해서 첫 번째 성분은 아니지. B3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마이너스 B3 그 다음에 B1 그 다음에 B2 마이너스 B1 됐나? 자, 이렇게 매트릭스가 돼요. 자, 요거는 잘 봐봐. 성질이 뭐야? 전체 행렬은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메트릭하진 않죠, 그죠? 시메트릭하진 않은데 특징이 뭐냐면 얘랑 값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자, 이 매트릭스를 만약에 A라고 하면 A의 트랜스포즈가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A랑 A의 트랜스포즈를 더한 게 0이 되는 행렬이에요. 이런 행렬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안티시메트릭. 스퀘어 시메트릭.
그러니까 뭐 근데 스큐 시메트릭이라 부르는데 한글은 뭔지 모르겠네. 반대체입니다. 우와 반대체. 그래서 이런 행렬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스큐 근데 안티 들어가면 웬만하면 반 붙이면 대충 번역돼서 그래서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 불러요. 자 부르고 이 행렬을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막 행렬로 쓰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그냥 내가 왜 A, B인데 BA를 했지? B고 A가 돼야 되는데 B하고 A라고 했다고 하고 두께비는 B, 예. A, B야. 네. 자 그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매트릭스 이렇게 B 이런 식으로 행렬로 나타내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요 부분 여기 지금 행렬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행렬로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스큐로 고칠 수 있어요. 빼기 스큐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요 변수가 두 개 변수니까 묶어서 쓰고 싶은 거야. 어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묶어 쓰고 싶은데 여기는 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해서 이게 3바에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6바에 1이 되고 3개 3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또 추가되냐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오메가가 같이 있어. 근데 이 오메가는 어차피 얘 오메가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는 오메가라고 쓴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행렬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지우고 저거를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미분하기 전에 자 이거를 아까랑 동일하게 다시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걸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이게 J Q 추다시니까 어떻게 돼? J의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은 COG에 물체가 그 정의된 경우 그 COG에 COG의 바디 프레임이 존재하는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거 쓸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2번은 비프레임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거를 여기에 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대입을 하면 되고, 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할 거야, 계속.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M00 되고, 이게 J잖아요. J를 똑같이 쓰면 마이너스 2의 RGB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 매트릭스는 M이라고 할게. M, J도, Q도.
뭐 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J 트랜스포즈 다 곱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여기로 곱해지니까 여기도 J 트랜스포즈, 여기도 J 트랜스포즈가 곱해져요.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요 계산. 자, 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뭔진 모르겠지만 세 개 계산을 다 해보면 M 나오고, 자, 그 다음 여기 뭐가 될까? 여기에 마이너스 M, E, R 이거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M, E, R, G, G에 틀어주고 여기는 I 더하기 E, R, G, B 곱하기 M 트랜스포즈 R, G, B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하면 이걸 이렇게 곱해보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좀 빨리 했어. 자,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니? 0, 0, 0이고 아, 이게 아까 스큐메트릭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성분이 뭐냐면 이게 X, G, B, Y, G, B, Z, G, B인데 너무 좀 많잖아. 그래서 그냥 XY라고 쓸게. XY, Z. 이해하겠죠? 네. XY, Z라고 쓰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Z 맞니? 마이너스 Z, Y, 마이너스 X야. Z, 마이너스 Y, X. 그 다음에 제 M은 그냥 M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트랜스포즈야. 트랜스포즈라서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가 0 Z, Y, 마이너스 X Z, 마이너스 Y X. 자, 요거 계산을 하면 어렵다. 자, 요걸 계산을 하면 요게 나와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게 뭐야? 결국에는 평행축 정리야. 똑같이 3차원. 3차원 광택 평행축 정리가 요거예요. 그죠? 그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 얘가 아니지. 얘. 이 부분이 그냥 질량 곱하기 여기 스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이만 책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니네가 이거 보는 것 중에 149페이지. (149페이지에) 식 141을 봐봐. 이게 보면 해라. 식 141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질량 매트릭스가 요거야. 여기 대각선에 있는 요 성분들 있잖아. 여기 식 141.
운동을 나타낼 때 선박 운동의 질량 매트릭스가 여기랑 여기에 들어가고 뭐 이너시아 여기는 뭐 그냥 비판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항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선박 운동을 나타낼 때 보통 배는 좌표축을 선박 운동 계산할 때 좌표축을 어디다 잡아? 미드십에 수선면을 잡아 보통 여기다 내가 좌표축을 놔. 그 무게중심은 어딘가에 딴 데 있겠지. 바디 프레임을 다 빠르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질량 매트릭스가 이코를 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게 있는 게 선박에 저게 있는 거야. 저게 내가 옛날에 저걸 봤을 때 난 저 항이 도대체 왜 있는지 이해를 못했어. 동력학 책에 봐도 잘 안 나오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좌표축을 내가 다른 데 잡으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축이 다르면 중력에 의해서도 내가 모멘트를 받는데 그걸 상쇄해주는 성분이 이거야. 그러니까 중력에 작용하는 힘, 무게중심의 힘이 작용할 때는 회전을 안 해야 되는데 그 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기 위한 텀들이 이 텀들이야. 그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래서 요게 3차원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좀 아까 자 여기 이거는 곱하면 뭐 나오는지 알겠지? 모멘트 성분이 모멘트 항이 추가가 돼요. 중력에 의한 모멘트 항이. 어차피 왼쪽에서 M 때문에 또 요 항 때문에 대부분 사라질 거. 항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면 적용은 뭐 어떤 식으로? 자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볼게요. 기억이 저는 그 B프레임이랑 그 E프레임 기준으로 2D에서는 세타가 회전이 프레임 가는 회전이 바로 정의가 되잖아요. 3D에서는 어떻게 회전 각도가 하나로 돼요? 이것도 다른 문제. 너무 어려워. 회전은 좀 어려운 문제야. 이 회전 강체가 어려운 이유는 3차원 강체가 어려운 이유는 회전 때문에 어려운가? 그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전을 다루진 않아. 근데 회전은 따로 또 설명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줄게요. 이게 왜냐면 회전도 자료가 있긴 한데 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시간 나면 또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그럼 3차원 강체는 회전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회전하지. 회전하니까 회전 있잖아요. W가 아니죠. 오메가가 그냥이 아니고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가 있는 거야. 자 이제 거의 다 끝난다. 자 됐고 그래서 자 이제 적용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아직 멀티바디는 아니니까 즉 강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힘을 받아 이렇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문제를 풀고 얘 무게중심은 여기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바디 프레임은 다른 데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옆에 그림이 하나 나와 항상. 요거를 G라고 하면 G에 작용하는 어떤 힘의 합력과 그다음에 이런 모멘트로 나타내서 풀면 된다. 이게 우리가 항상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요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무게중심. 뭐에만 해당되냐면 아까 요거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야 사실은. 요거일 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풀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B로 풀고 싶은 거잖아요. B로 풀고 싶은 거라서 그냥 뭐만 바꾸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이거를 그냥 썸메이션 F를 이쪽 B에 대한 걸로만 바꾸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어떤 힘과 모멘트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위에나 밑에나. 똑같이. 근데 여기서 한 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B프레임을 정의하는 이유는 이 B프레임에 작용하는 힘으로 표현하는 게 더 쉬워서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그걸로 나타낼 때 썸메이션을 더하기가 더 쉽고 G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면 물체의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어. 다시 운동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못 풀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G에 대한 걸로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냐면 자, B에 대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아까 앞쪽에 그 여기 사이에 뭐 하나 더 있었지. 이게 원심력인데. 이제 최종식이 이런 형태 꼴이잖아, 그죠? 이게 M이 이제 아까 보면은 이게 J 트랜스포즈랑 얘기를 하는 게 자, 이런 형태의 꼴의 문제가 되는데 앞에 제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B에 대한 걸로 고려가 된 거고 자, 요 텀을 한번 볼게. FT가 곱해진 항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원래는 자, J가 곱해지기 전에 F는 이게 F가 똑같은 F라서 좀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축에 대한 힘 있고 그다음 모멘트가 이렇게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게 J랑 곱해지고 나면 힘은 똑같아 그냥. 근데 모멘트가 달라지는 게 여기에 요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요게 곱해지는데 트랜스포즈가 곱해지지. 자, 근데 요 항을 잘 보면 요 항의 의미를 잘 보면 자, 이 트랜스포즈 마이너스는 뭐가 되냐면 트랜스포즈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아까 성질에 의해서, 스큐 성질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스큐의 의미가 뭐였냐면 크로스 프로덕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뭐가 되냐면 그냥 요 벡터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F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곱하기 힘에서 그냥 모멘트가 나오는 거야, 다시. 이렇게 모멘트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 자, 이거는 너무 B에 대해서, 이건 너무 G에 대해서잖아.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풀 수가 있어. 둘 다 고려해서. 자, 어떤 식으로 고려하냐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식을 건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B프레임을 정의했으면, 그냥 B프레임 정의한 대로 요거는 풀면 되고, F쪽만 주의를 하면 되는데, F쪽에서, 자, 요것도 그림을 똑같이. 그러니까 G가 있지.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F는 이게 병진 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G에 작용하나 B에 작용하는 힘이나 사실 이 힘은 똑같아요. 결국엔 힘은 똑같기 때문에 힘 자체는 내가 어느 축으로 정의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자, 이 힘은 여기 있는 이 힘은 무게 중심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리고 무게 중심에 작용해야만 해. 이 앞에 거랑 연동해서 풀면 대표적인 게 중력이에요. 중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기에 풀어야 돼, 문제를. 그럼 중력 외에 나머지 힘은 B에 대한 모멘트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B 프레임이 있고 자, 중력은 G에 자, 다시 정리해 주세요. 자, 힘을 종류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힘 종류를 두 개로.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중력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자, 그게 G가 있겠지. 그 다음에 부력에 그러니까 B 프레임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을 거야. B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두 가지 힘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이든지 얘는 중력, 그러면 얘는 뒤에 작용하는 힘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힘들 어떤 힘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뭐 나머지 힘들 어떤 거든지 그냥 그런 거는 내가 그냥 뒤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작용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실제 시계에다 대입을 할 때는 아까 얘기한 요 F 실제 힘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F는 뒤에 작용하는 힘이랑 뒤에 작용하는 힘은 그냥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작용하는 모멘트, 뒤에 작용하는 모멘트도 그냥 더하면 돼. 그냥 그 프레임에 대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근데 중력에 작용하는 이 힘에 대한 거는 모멘트를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B에 대한 걸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은 중력에 대한 모멘트 그걸 왜 추가해줘요? 왜냐면 이게 아까 내가 B프레임으로 건너가면서 요항이 추가가 되는데 요항의 의미가 원래 처음부터 중력에 작용하는 힘일 경우에 이게 나오는 거로 유도가 됐기 때문에 요항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무게중심에 뭐 그냥 구력에 그냥 B에 작용하는 힘으로 다 분해해서 구하면 돼. 모멘트랑 해서 그냥 외력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JT가 곱해졌다는 의미가 이미 축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냥 B에 대한 힘으로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굳이 아니면 무게중심에 대한 힘으로 내가 구하고 싶다 구하면 그 힘은 변환하는 걸 한번 넣어줘야지만 해결이 돼요. 이해가 됐나? 저거 두 번 저렇게 쓰는 건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대입해주기 위해서 이것만 주의해서 하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박스야, 박스고 스프링 상수가 K로 K 있고 P점하고 Q점이 있고 B가 여기 있고 뭐 어딘가에 G가 있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MG로 작용을 할 거고, 얘 G는 왜? G 맞네. G가 현재 의미를 의미 없는 G. 그 다음에 얘의 물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XB랑 YB랑 세타 세 개로 이루어진 블록의 여기 스프링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T1이 작용할 거고 이쪽으로 EB, YB 세타는 기준적 규칙인 거예요? 아니면 XB 프레임에서의 B의 위치하고 자세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B 프레임에서 프레임이 네. 세타까지 있으니까 저거 B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질량이 풀어 말하자. 이거 풀어서 이제 못받을 때딱 쓰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식만 요거대로 그대로 세우면은 되는 거야. 저거 P교점 위치도 안 했잖아요. 그럼 알아서 정해서. 이거 강화학습으로 딱 해서 요거를 풀면 그 다음에는 내 T1, T2를 계속 조금씩 바꿔가면서 푸는 거야. 그럼 이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 뭐 제어하는 걸 푸는 거지. 자, 이것으로 3장을 마치겠습니다.